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60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들과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특급 꿀팁 10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과 알콩달콩 소통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비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층적으로 탐구해볼까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자녀의 독립성을 깊이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되고 아직은 미숙해 보이는 마음에 자꾸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겠지만 이제는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일방적인 지시나 충고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은 어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니? 하고 부드럽게 물어보면서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녀의 개인적인 공간과 중요한 결정권을 존중해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각자의 독립된 삶을 인정하면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깊이 있는 경청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말을 귀에 깊게 듣는 것 아닐까요?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 내용에 대해 미리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충고하려 들지 말고 그저 온전히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내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답니다. 이러한 경청은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모님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경청은 자녀에게 가장 큰 심리적 안정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부모-자녀 관계를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정서적 교류의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익히고 활용하는 겁니다. 대화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습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내가 전화 한 통 없어서 엄마는 정말 실망했어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표현보다는 내가 연락이 없으니까 엄마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밤새 불안했단다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나를 주어로 해서 전달하는 I- 메시지나 전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고 돈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지는 갈등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거리를 두고 충분히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흥분된 상태에서의 대화는 종종 상처를 남기기 쉽지만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면 훨씬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녀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 세대는 주로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부모님도 그 방식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보내는 이모티콘의 의미를 익히거나 짧은 영상 통화를 시도해보는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법에 능숙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에 자녀들은 감동할 것이고 오히려 부모님과 더 자주 그리고 편안하게 연락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는 세대 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디지털 소통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확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를 위한 적절한 규칙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서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고 존중한다. 매주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등 생활 습관이나 대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미리 함께 정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규칙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관계를 제공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감을 명확하게 하여 더욱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6번째는 부모님 스스로 자립심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삶에 자신의 행복을 전적으로 기대하려는 마음은 자칫 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자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부모님 스스로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거나 친구들과 사회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 몰두하는 등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짐을 덜고 안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 더욱 존경심을 느끼고 잘해드리고 싶어 할 겁니다. 멋지고 당당한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삶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이는 부모님의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독립적인 삶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자녀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나는 내 마음을 다 안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섣부른 조언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공감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감정에 함께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이러한 공감적 지지는 자녀가 부모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8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시간이 흐르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처럼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태도는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는 60대 이후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자녀의 앞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조용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부모님 스스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며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정신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을 건네는 사려 깊은 부모님의 모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선사할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바로 부모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자녀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거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려 애쓰기보다는 부모님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아 몰두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님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온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이 즐겁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자신들의 삶 또한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부모의 행복이 곧 자녀의 행복이자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60대 부모님들이 성인 자녀들과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10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꿀팁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부터 자녀들과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언제나 웃음꽃 피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